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 진출한 중국의 국영 매체인 신화통신이라든지 인민일보 등이 대외 선전 비용을 대폭 늘리면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유력 인터넷 신문인 악시오스가 지난 11일, 한국 시간으로 12일 보도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그 언론사라는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미국 사회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 중국의 핵심 언론사가 말만 언론사지 사실상 대외 선전선동기구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책임정치센터 CRP가 국무부의 외국 정부 대행기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들 언론 매체들이 지난해 미국에서 쓴 대외 선전 지출이 한 6,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723억에 육박했습니다. 이건 지난 2016년에 비해서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신화통신이라든지 인민일보 등이 언론사로서의 취재 및 보도활동보다 사실상 중국 정부 당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선전선동 창구로서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미국 정부도 이들 언론사들을 이거 언론사로 보질 않고 정치 외교 단체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 정부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외국 정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매체들은 중국 CCTV의 자회사인 CGTV 또는 CGTN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국제 텔레비전입니다. 그리고 신화통신, 중국 국제 라디오 방송국, 또 미국 하이템 발전공사. 이건 이제 하이템 발전공사는 중국 일보, 차이나 데일리하고 인민일보를 발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차이 글로벌 이런 회사 등 15곳이 이릅니다. 이렇게 외국 정부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서 연간 예산과 경비 활동 범위라든지 또 외국 정부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또 방송이나 출판물에 외국 정부 대행기관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됩니다. 악시오스는 이 신화통신의 경우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아왔고요. 급기야 지난 2018년에 법무부가 신화통신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된다라고 국무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신화통신은 3년 만인 지난 5월 초에 공식적으로 외국 정부 대행기관으로 등록을 한 것이고 그 실체가 이번에 다 드러난 거죠. 우선 이 신화통신의 운영 주체를 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독립적 법인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고 신화통신의 핵심 간부들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또 책임정치센터의 정보공개 웹사이트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정부가 그 외국 정부 대행기관을 통해서 미국에 투입한 자금은 약 5,409만 달러, 한 61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2016년에 896만 달러, 한 101억보다 503% 증가한 것이고 중국 정부가 관영 매체가 아니라 민간 기업을 쓴 비용도 약 970만 달러, 한 110억 원 정도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비용을 모두 합치면 중국 정부가 지난 1년간 미국 내 선전 비용으로 6,379만 달러, 그러니까 721억 원 정도를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정부 당국은 이런 사실이 노출될 걸 우려해가지고 중국 국영 매체들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적용을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만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강화되면서 이들 국영 매체들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적용을 강제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미국 내에서 나치 선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중국을 향해 적용이 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화통신을 비롯해 가지고 차이나 데일리 또는 CGTN 이런 중국 국영 매체들이 무슨 일을 해왔을까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은 지난 4월 12일자 차이나 브리프에서 신화통신
서방의 전자매체 침투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차이나 브리프의 이 글은 우선 그동안 중국 정부 당국이 원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의 회의에 홍보하기 위해서 유력 신문이라든지 잡지 등에 차이나 워치 또는 차이나 포커스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마치 해당 언론사가 편집한 것처럼 교묘하게 독자들을 눈속임하는 전면 광고를 게시해왔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일간신문 같은 데 보면 전면 광고 나오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전면 광고라는 걸 쓰게 되는데 꼭 그게 진짜 그 신문사에서 만든 기사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들 광고를 중국 국영 매체들에 의뢰해서 워싱턴 포스트, 또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이런 데도 게재가 됐는데요. 이들 광고에는 모두 신문사의 기사가 아님을 밝히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의 어떤 독자가 보더라도 그 기사들이 마치 그 해당 언론사의 것인 것처럼 혼동하도록 일부러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묘한 눈속임이 이젠 온라인 매체 사이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이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잡지의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후원하면서 사실상 중국이 원하는 기사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유력 신문들의 그런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좀 이제 오래된, 그러니까 10년 전 자료인데요. 2011년 의회 조사국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차이나워치 게재 비용은 웹 기반 콘텐츠는 빼고 30만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됐습니다. 2016년에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에도 연간 75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한 12억 원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CCTV 아메리카, 중국일보, 그러니까 차이나 데일리가 지난해 각각 5,024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568억 원 정도, 또 300만 달러, 한 34억 원을 미국 내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신화통신도 자회사인 중국일보 유통공사를 통해 가지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한 1년 동안에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성 기사 게재를 위해서 총 919만 달러를 썼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든지 시애틀 타임스, 시카고 트리븐, 그리고 휴스턴 크로니콜,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 같은 이런 북미 지역 신문들에 집중적으로 그런 기사를 게재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라든지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 같은 이런 매체들도 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포린 팔리시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체들과는 달리 일부 매체들은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해서 집행되는 이런 기사성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고 결정해가지고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네일 텔리그래프를 포함해가지고 호주 일부 신문들, 시드니 모닝 헤럴드라든지 더 에이지 등이 그런 결정을 용감하게 내린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떤 식으로 운영했느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년 동안 이 차이나 워치를 게재하는데요. 지난해의 경우는 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효과적인 대응을 칭찬한 내용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WHO의 사무총장 발언 등을 인용해 가지고 중국이 책임질 일은 없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는 미중 충돌 상황에서 무역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것이고 중국은 합리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제스 국문이라든지 왕이 외교부장 등이 품 있는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실었습니다. 그래서 포린 팔리스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볼까요? 국제 외교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을 향한 선전선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택된 매체가 바로 포린 팔리스입니다. 이 매체는 2019년 11월부터 게재를 해왔는데 지난해 4월까지의 광고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만 5월부터 10월까지 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포린 팔리스에 대한 광고는 대체적으로 이 매체가 독자들이나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광고 캠페인 등의 이 차이나 워치 기사를 호스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중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기사들이 게재됐고요.
중국의 해외 자본 투자라든지 해외 인프라 건설 같은 이런 1대1로를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의 국영 매체들이 이 본업인 취재, 보도 활동보다 중국의 선동 전략에 더 치중한다는 사실을 보도한 이 악시오스는 이 같은 선동을 통해서 미국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지정학적 이익의 실현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교묘한 선전선동은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등의 온라인 공간을 넘어가지고 미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도 중국 관영 매체들이 진출하면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2011년부터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 중 하나를 이렇게 하루 종일 임대를 해가지고 선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1주년을 맞아가지고 중국이 세계 80여 개국의 방역을 지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릭 스콧 미 상원 의원은 지난 2월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베이징의 거짓말과 선전을 허용하다니 누가 이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나?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선동 전략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을 전복하기 위한 시진핑의 비밀계획, 이런 제목의 장편 탐사 보도를 뉴스위크가 게재했죠. 거기서 뉴스위크는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부가 이끄는 통일전선 시스템에 의해서 국영 매체들을 포함해가지고 600여 개의 기관들이 중국의 이미지 개선과 사실상의 미국 전복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교묘하게 중국의 국영 매체들이 파고들어가지고 미국인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도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의 주요 타겟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 이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 온라인 플랫폼인 인민망 한국 대표처의 저위보, 한국말로는 주옥파라고 그러죠. 이 대표가 화제 인물로 떠올랐었죠.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인민망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지난 2012년 공식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인민망 한국판.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별도로 한국에 지사를 내고, 이게 또 뭐 취재 보도를 위한 기자들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지사를 내고 또 한국어판 인민망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현재 인민망 한국어판에는 상업 광고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수익이 있을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뭐 번역인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민일보가 한국인 독자를 배려하겠다 그러면 인민일보의 한국어 사이트를 만들면 그뿐입니다. 지금 한국의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 연합뉴스들이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번역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사실 인민일보가 지금도 16개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북한을 염두에 둔 조선어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인민망 한국지사를 설립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인민망 한국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내에 통일전선 전략 차원의 선전선동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망의 한국 홈페이지에 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인민망은 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국가 거버넌스의 중요한 자원이고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피플닷컴 코리아, 이게 인민망 한국판 운영회사가 피플닷컴 코리아인데, 이 회사는 당 중앙 차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 차원의 대외 홍보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망 한국지사가 해온 일들로 강원도, 전라남도 같은 10여 개의 한국 시도급 지방정부,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죠. 이걸 비롯해 가지고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한국해외홍보 등 한국 정부기관과도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들이 뭐죠? 언론사가 할 일은 아니죠. 중국 정부의 기관들이 할 일을 인민망 한국지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억 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언론사지 사실은 언론사가 전혀 아니란 이야기죠. 자, 인민망 한국지사가 진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미국의 페리 링크 교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그리고 국영 매체의 일부 미국 특파원은 사실 기자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스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4월 28일 베이징이 국영 언론사와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에서 선전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목적은 해당국의 민주주의를 간섭하거나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악시오스의 보도는 중국의 통일 전선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